자, 크기만을 가지는 걸 스칼라라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걸 벡터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사실은 벡터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 벡터 공간. 그러니까 벡터 공간은 크기하고 방향이 있고 선형성을 만족한다. 우리가 선형성이 뭐냐면 사실은 벡터의 A 벡터의 실수배 더하기 B 벡터의 실수배 한 다음에 두 개 더해도 얘는 새로운 벡터가 되잖아. 이런 걸 선형성이라고 해. 선형성 이런 거를 하는. 그러니까 이차함수 실수배하고 이차함수 실수배하면 이차함수 되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선형성이라 한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의 실수배에서 막 대도 무조건 뭐가 돼? 직선 방정식 되잖아. A항이 없어졌다 쳐도 똑같은 거는 하지만 X축의 수직인 것도 직선이잖아. Y축의 수직인 것도 직선이잖아. 내가 이상한 말 이해되나? 그러니까 그런 걸 선형성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벡터도 당연히 선형성을 가진 거라 하는데 그래서 벡터 설명할 때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시험에는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정의야. 벡터 스페이스 하면서 벡터 공간 이런 걸 설명할 거라고. 벡터 공간. 그러니까 벡터 공간은 다음 중으로 이런 걸 만족해야지 벡터 공간이. 벡터에 대한 덧셈 만족, 스칼라 곱셈 만족 이런 걸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벡터하고 벡터를 더해도 벡터가 되고 벡터에 상수배를 해도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임의에 대한 두 벡터를 그렇지 임의에 대한 두 벡터를 더해도 벡터가 돼야 되고 상수배도 벡터고 0벡터가 존재해야 되고 이런 걸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벡터 공간에는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들이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벡터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절대값도 사실 뭐라고 했어? 원소라 했잖아. 놈이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벡터를 하면서 학교에서 갑자기 벡터 공간을 딱 설명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지금 다뤄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쌤이 한테 배운 벡터랑 좀 다른데 거의 대부분 내 과학과는 벡터 공간을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냥 그 벡터 공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 확률은 다 했잖아. 맞잖아.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진짜 너무한다. 정규 분포잖아. 연속 확률 분포는 분포가 되게 많잖아. 정규 분포도 있고 기억도 안 나는데 카이 분포도 있고 그런 분포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포가 정규 분포야. 그럼 연속 확률 분포의 성질을 특성을 만족하는 거는 정규 분포만 만족하는 게고 여러 개 다 만족해요. 카이 제곱 분포도 만족하고 T 분포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우리 정규 분포라고 정규 분포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거야. 그러면 너네가 벡터 공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 벡터라고. 알겠니? 네. 그래서 그럼 벡터 공간이 이런 특징을 가지거든. 벡터 공간의 특징은 벡터는 크기만 가지지 않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거든. 벡터 공간은. 그러니까 벡터도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벡터는. 그래서 벡터는 오른쪽 길이의 이 성분의 길이고 이 성분의 방향을 유형 성분이 같다고. 그때 A를 시점, B를 종점이라 한다. 알겠니? 그래서 벡터는 벡터 AB하고 벡터 BA는 다른 거거든. 그래서 벡터 AB만 나타나는데 우리가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딘지 좀 명확하게 알 때 있잖아. 예를 들면 아직은 그 수목이는 내한테 안 배웠고 상민이는 그래도 태규한테 살짝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가 벡터를 점으로 나중에 표시할 때 1,2라는 점으로 가는 벡터. 그럼 얘가 1,2로 간다면 당연히 어디서 시작해서 1,2로 가겠니? 원점이겠지. 상식적인 거잖아.
요걸 H 이걸 O고 이게 P면 O P 벡터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P 벡터 이렇게 표시. 그러니까 벡터가 시점하고 종점이 그냥 헷갈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벡터를 표시할 때 어쩔 때는 한 문자로 표시한다는 건데 이 한 문자로 표시한다는 거는 이 벡터가 이제 더 이상 헷갈리는 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딘지가 막 헷갈리잖아 벡터는. 근데 사실은 벡터는 시점하고 종점이 필요 없거든.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뭐야? 같은 벡터야. 그래서 혹시나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그래서 크기만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위치 벡터라. 그 위치 벡터는 별게 아니야.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시점을 고정시켜놓고 풀자고. 그럼 시점 어디로 고정시켜? 원점. 그걸 위치 벡터. 고정하니까 존나 편해지네. 뭐가 편해지지? 원점이 고정됐기 때문에 종점이 좌표로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고 성분으로 표시하니까 어떻게 되지? 실수해서 계산했던 것처럼 그냥 사친 연산 계산이 이래 돼. 그래서 벡터를 나중에 계산합니다. 자, 서로 같다는 말은 아까 금방 말했지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는 서로 같다고 한다고 알겠지? 그럼 이 벡터랑 서로 같다는 같은 벡터는 이 세상에 존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알겠죠?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 벡터랑 같은 벡터는 지금 내가 계속 같은 벡터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전부 다 같은 벡터. 알겠죠? 왜 마찬가지로 두 벡터가 서로 같으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요. 조심해라. 0벡터도 0이라는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줘야 된다. 0벡터 0이라고만 적지는 않는다. 좀 0벡터는 그냥 0이라 적자고 수학자들이 약속 좀 하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수학자라면 0벡터는 0이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약속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 마치 0벡터는 도대체 0이라 적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지 않냐. 근데 약속 안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이렇게 하고 요 벡터는 당연히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자, 벡터에서 이제 교점을 오라고 5개의 점 ABC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보고 한 벡터의 시점 다른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의 개수. 얘들아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웬만하면 노가다 하세요. 알겠죠? A 기준으로 다 뽑고 그 다음에 B 기준으로 다 뽑고 자 A 기준으로 나오면 A, B, A, C, A, D, A, O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맞지? 네. 맞지? 네. 그 다음 B 기준으로 하면 B, A, B, C는 할 필요 없죠. AD랑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벡터가 좀 그런 게 헷갈려요. 알겠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BO 맞지? 그 다음에 BD 그 다음에 C 기준으로 다 하고 D 기준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위치 바꾸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 얘는 뭐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조합으로 풀 수 있었는데 이게 중복 때문에 조합으로 풀기가 좀 애매하죠. 조합으로 푼다면 점 몇 개 있어요? 5개 있으니까 뭐야? 5개에서 뭐야? 얘는 점이 5개니까 5P 일단 2점 맞죠? 왜냐면 시점과 종점과 같은 다니까 그럼 20개죠. 거기서 중복은 너네가 빼자시는 수 되죠. 중복 빼버리는 거죠. 중복 이거니까 2개씩 빠지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니까 2개씩 더 빠지겠지.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거니까 또 몇 개씩 빠져. 2개 빠지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니까 또 2개 빠지니까 12개. 안 헷갈리면 쓰세요. 나는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요놈이 헷갈린다면 내가 그냥 노가다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 나오는데 저는 그냥 A 시점으로 다 구하고 알겠니? A 시점으로 다 구하고 A 시점으로 구한 다음에 얘가 뭐야 중복되는 걸 적어놓은 거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나중에 D 시점 할 때 얘를 빼버리겠다.
제가 계산한 방법 알겠죠? 자, 벡터의 덧셈은 벡터는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합니다. 벡터는 평행사변형법. 그래서 여기 A 벡터가 있고 여기 B 벡터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 맞지? 이걸 삼각형도. 삼각형들은 벡터 AB랑 벡터 BC가 있으면 뒤에 놈의 종점과 앞에 놈의 시점이 뭐야? 같으면 벡터 AC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뭐야? 이 벡터랑 크기랑 뭐가 같기 때문에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 그래서 이거 두 벡터가 있으면 이 두 벡터를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제4꼭지점을 만들어줘요. 맞지? 평행사변형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합은 OAB를 세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OA하고 OB를 이웃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제4꼭지점을 만들어서 OC로 또 쌤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인데 얘는 뭐야? B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래도 똑같이 맞지? 그러니까 벡터는 한국이 결과가 중요해요. 어디를 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벡터는 항상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벡터는 한국이 뭐가 중요하다? 결과만 중요하다.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 따위.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 E 벡터, F 벡터. 결국 얘는 AC 벡터입니다. 알겠나? 이렇게 다 더하면 결국 AC 벡터. 알겠죠? 스무기가 성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결과만. 알겠지? 우리 따위는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맞지? 대학만 학교라면 우리가 개고생하는 거 아무 기억도 안 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대학만 학교. 알겠지? 벡터는 한국인. 자, 그 다음에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 된다는 걸 보고 맞죠? 결합법칙은 그림으로 이렇게 증명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A 벡터에 여기 B 벡터, C 벡터면 여기 B 플러스 C 벡터잖아. A 벡터에 B 플러스 C 벡터는 한국 결과만 중요해요. 자, 그럼 A 벡터 다음 B 벡터면 여기 A 플러스 B 벡터잖아. A 플러스 C 벡터면 결과만 중요해요. 벡터는 한국인. 자, 벡터의 뺄셈은 벡터의 합의 여변산이죠. 근데 벡터의 뺄셈 벽치세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벡터의 뺄셈이에요. 자, B 벡터에서 어떤 X 벡터를 더했더니 이게 A 벡터가 됐대요. 그럼 이 X 벡터는 뭘까요? A 벡터 빼기 B 벡터. 그러니까 합에서 연산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연산을 해보려면 A 벡터가 OA 벡터고 B 벡터가 OB 벡터거든요.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시점이 같으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벡터 BA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요거에 요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렇게 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벡터는 자, 좀 아이러니한 걸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좀 아이러니한 거 알겠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똑같은 벡터가 있잖아. 네. 맞지? 그럼 벡터는 사실은 시점이 중요하지 않잖아. 맞잖아. 왜냐면 시점이 중요한 거 시점이 어디 있든 이 시점에서 크기랑 방향이 같은 똑같은 벡터다. 그럼 시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점이 벡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 아이러니하다 했잖아.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가 있잖아. 결국 벡터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크기랑 뭐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시점 따위는 안 중요하잖아. 그럼 어떤 문제를 했을 때 시점은 전부 다 어디로? 원점으로 고정시키고 풀어도 전혀 상관없잖아. 그럼 벡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시점을 통일시키고 푸는 거거든. 그럼 시점 통일시킬 때 쓰는 벡터. 만약에 BA 벡터 더하기 C를 내가 상윤이 벡터로 상윤 벡터로 바꾸고 싶다고. 그럼 상윤 A 벡터 여기 상윤 B 벡터 이렇게 바꾼다. 그럼 시점이 전부 다 상윤이 벡터.
다 바뀐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1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1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볼 때. 알겠니? 네. 그래서 벡터의 연산까지 좀 공부 좀 해보세요. 알겠죠? 내일 벡터의 실수량에서 요 11장 내일 다 떼봅시다. 알겠죠? 최대한 11장은 다 빼는 게 목표로 봅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